수소와 암모니아가 연료인 선박? 선장과 선원이 없어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 멀지 않은 미래, 바다엔 어떤 배들이 다니게 될까요? 그리고 이 배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일까요? 아니면 차이나 재팬일까요? 지난 편에선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 덕분에 인정받은 우리나라 조선사의 명품 기술 LNG 선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편에선 LNG 선박 이후의 조선업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중심이 됩니다. 바로 친환경과 스마트죠. 먼저 친환경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지난 편에서 과도기적 친환경 연료 LNG 추진 선박의 시대는 10년 이내에 저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후엔 수소,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들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소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선박이거든요. 특히 수소 연료는 기존 선박 연료였던 벙커 CU보다 에너지 효율을 40% 이상 높일 수 있고, 암모니아 연료는 영하 253도에서 액체가 되는 수소보다 기화점이 훨씬 높아 저장과 운송이 쉬워요. 뿐만 아니라 액화 수소보다 단위 부피당 저장 용량이 1.5배 많아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60년 새로운 선박의 60% 이상이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어요. 친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수소,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 선박은 이미 핫한 트렌드인데요. 올해 초 세계 1위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는 3년 안에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로 달릴 수 있는 소형 컨테이너선을 주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배를 새로 구매하면 최소 20년 이상은 사용해야 하는 만큼 과도기적 연료 LNG 추진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포부인 거죠. 각국 해양산업 기업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1위 엔진 제조업체인 독일의 만에너지 솔루션과 공동작업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3월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삼성중공업도 미국의 연료전지 제조사 블룸에너지와 협력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수소, 암모니아 추진 선박은 아직 완벽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기화점인 영하 253도 아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극좋은 저장 탱크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또 암모니아는 독성 질소 산화물과 부식성 암모니아 증기를 분출할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화물창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이들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죠. 조선사들은 이 기술력들에 초점을 맞춰 향후 3-4년 내 선박 상용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상용화가 성공한다면 LNG 선박 시대는 저물고 수소, 암모니아 선박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시장에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요. 친환경만큼 미래를 이끌 중요한 조선업의 트렌드가 있으니 바로 스마트 비즈니스 패러다임. 이는 선박과 선박 생산 공정이 스마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통신, AI, 빅데이터 등의 ICT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특히 운송수단에서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단들은 ICT 기술이 거의 정착된 수준인데요. 항공 분야는 자동 항법이 안정화된 단계에 이르렀고, 자동차 분야 역시 자율주행이 실용화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는 선박도 적극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시켜야 한다는 조선업계의 열정이 스마트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이끄는 데 한몫했어요. 그럼 먼저 스마트 선박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스마트 선박은 일반적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 운항을 하는 선박, 혹은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사실 현재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화와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스마트 선박의 자동화 발전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2단계 기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전 세계 조선사들은 이를 넘어 5단계인 완전한 무일자용 주행 선박을 제작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스마트 선박은 ICT 기술이 날씨, 파도, 선박 내 화물 쏠림 등 운항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해 선박이 갈 수 있는 최적의 운항 경로와 운전 상태를 설정해 제어하는데요. 덕분에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인 운항을 통해 선원수도 줄일 수 있어 환경 규제 강화와 선원 부족의 골머리를 앓던 해운회사에게 스마트 선박은 친환경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동화줄처럼 다가왔죠. 스마트 선박 시장은 향후 15년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12.8% 수준의 성장이 점쳐지는 블루 오션이기도 해 각국의 조선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지 열일 중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은 SK텔레콤과 협력해 5G 기반의 자율 운항 기술을 연구 중이고, 현대중공업은 KT와 함께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서울대학교와 손을 잡아 중공업 분야의 AI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은 해운회사 HMM과 함께 선박의 주요 시스템을 원격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도 운항 환경에 최적화된 경로와 속도 등을 자동 조정해 운항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적용한 세계 최초 완전부일 자율선박 야라 버클랜드호를 제작해 올해 1월 선주에게 인도했어요.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업계뿐 아니라 구글도 영국 롤스로이스와 선박 AI 기술 개발 제휴를 맺고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스마트 선박은 여러 산업군에서 사랑받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선박이 똑똑해지는 것을 스마트 선박이라고 부른다면 생산 공정이 똑똑해지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딩동댕! 스마트 조선소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조선소는 선박의 설계와 제작 과정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제작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조선소를 의미하는데요. 아직은 각각의 기업이 상이한 속도로 개발 중입니다. 조선소마다 선박을 만드는 공정과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조선소의 실정에 맞도록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이 스마트 조선소가 향후 조선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조선사의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마트 조선소가 정착된다면 전 세계 조선사들은 노동력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돼요. AI와 로봇 등의 기술이 노동 인력을 대체할 테니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비용을 기술 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LNG선 시대 이후의 조선업을 지배할 패러다임을 살펴봤는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앞으로 조선업에선 누가 더 친환경적이고 똑똑한 선박을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 국가, 여러 조선회사가 치열하게 싸우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선 시장의 1위, 3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하는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선박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편에서 LNG 시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명품이라고 말씀드렸죠? 5위를 우리나라에게 뺏긴 중국과 일본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을 시장의 리더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조선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조선업 지원 영역에 지능화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 선박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죠. 지원책 중 하나로 중국 정부에선 2018년 2월부터 홍콩 서남쪽에 위치한 만상군도 750제곱킬로미터 크기의 해역에 세계 최대 면적의 자율운항 선박 시험 해역을 건설 중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중국 조선사들은 자유롭게 여러 스마트 선박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 내 최대 국영 조선그룹 CSSC는 2015년부터 스마트 선박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요. 2017년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 선박 개념으로 불리는 그린 스마트호를 제작해내고 이를 세계 각국의 언론에 공포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첫 무인 자율운항 화물선인 군두운 영호의 첫 시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죠. 일본 정부와 일본 업계에선 경쟁사끼리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은 과거 조선업에서 경쟁력을 잃은 이후 기술 인력들을 퇴출시키고 최소한의 인력만 부유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친환경 스마트 비즈니스 패러다임 등 조선 시장의 변화의 물결이 느껴지자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이마바리 조선, JMU, 미쯔이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내 간판급 조선사들뿐 아니라 NYK, MOL 등 해운사들이 뭉쳤어요. 여기에 대학 연구원들과 국가연구소 등도 합류해 함께 차세대 선박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정부에선 스마트 선박을 조선업 부흥의 기회로 인식하며 아이쉬핑이라는 해양 산업 부흥 정책을 정부의 혁신 정책으로 추진 중인데요. 조선사나 해운사 등의 해양 산업 기업들이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작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엔 자국 조선소에 수백억엔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일본 정부가 차세대 선박 개발에 얼마나 진심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현재 15% 정도인 신선박 수주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다지며 기술 개발에 열심인 상황입니다. 선박계의 테슬라가 되어 탈 LNG 시대의 왕좌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로 달려드는 중국과 일본.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조선사 빅3도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에요.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차세대 선박시장의 우위까지 우리나라가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계에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선산업은 한참만 수주해도 수백억 원의 외화를 벌어와 국가 무역 수지를 크게 개선시켜주는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거든요. 특히 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자국 조선사에 발주를 넣는 해운회사에게 금융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박을 다 제작하고 선주에게 넘기기 전까지 대부분의 제작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조선사에게 최근 수주량 증가는 금융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양산업 관련 법규화 제도도 정부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선박은 지금까지의 해양산업 법률이 적용되지 못하는 분야가 많아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는 조선사 빅3만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죠. 현재 어느 국가보다 스마트 선박 제도 연구에 열심인 유럽이 이를 서구에 맞게 확립시킨다면 스마트 시장의 주도권은 유럽에 뺏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R&D 인력 또한 더욱 늘어나야 해요. 2017년 1089명이었던 국내 조선 3사의 R&D 인력은 2020년 1219명으로 약 11.9% 늘어나는 데 그쳤거든요.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앞당기면서 수소,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시대도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스마트 선박 시대도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을 미리 갖추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의 조선해양 관련 학과 학부의 입학 정원은 1,100명 수준으로 30개 대학, 1만 명의 학생을 보유한 중국과는 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우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지만 연간 1만 명씩 배출되는 중국의 조선 인재들에 의해 언젠가는 기술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친환경 스마트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또 하나의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방향의 기술 개발에 투자할 경우 기존의 위상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 불확실성이 많지만 흐름을 잘 읽어 똑똑히 대응해 결국엔 시장의 우위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말 우리나라 조선사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자, 1편부터 쭉 살펴본 엎치락뒤치락 조선업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또 어떤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등장해 조선시장을 바꿔놓을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왕자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쨌든 전 우리나라를 응원할래요. 이번 시리즈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다음 시리즈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